안녕하십니까. 지역의 이슈를 살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현재 목포시는 아동 친화도시 인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024년 유니세프 인증 절차에 따라 예산을 확보하고 필요한 준비들을 단계별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슈 토크에서는 목포시의회 백동규 의원 모시고 목포시 아동 친화도시의 목표와 진행 상황 등을 짚어봅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목포시의회 기획복지위원장이며 지역구는 하당 신도심이 있는 신흥동, 부흥동, 부주동 출신 백동규 시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현재 목포시의회 기획복지위원장을 맡고 계시죠. 네. 위원장을 활동하시면서 아동 청소년 친화도시에 관심을 갖게 되셨다고요? 네, 저희 기획복지위원회가 소관하고 있는 담당 부서가 복지3과가 있습니다. 복지3과 중에 여성가족과가 있는데 거기는 아동, 청소년, 여성, 돌봄 이런 쪽에 관련이 있는 과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아동과 우리 청소년들에 대한 관련 부서가 저희 기획복지위원회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11대 의회에 들어갔을 때 처음으로 아동 친화도시와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시민들과 토론을 좀 진행을 했었고, 그리고 그 다음 연도에는 조례를 좀 개정을 하고, 그리고 연구 영역도 좀 실시를 하고, 이렇게 해서 아동 친화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쭉 노력을 많이 해왔습니다. 네, 먼저 유니세프가 인증하는 아동 친화도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또 유니세프는 어떤 도시를 아동 친화도시로 명명하는지 한번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아동 친화도시는 유엔 아동 권리 협약을 준수함으로써 불평등과 차별을 없애고 모든 아동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도시를 아동 친화도시라고 합니다. 실제로 우리 아동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도시를 만드는 겁니다. 그런 도시를 유니세프에서 인정해주면 아동 친화도시라고 인증이 됩니다. 네, 그렇다면 최종 인증까지 어떤 단계들을 밟아야 하나요? 인증되기까지는 4년 동안 노력이 좀 많이 필요합니다. 이제 10가지 조건이 좀 있는데 잠시 보면서 말씀 좀 드릴게요. 첫째는 아동의 참여, 둘째는 아동 친화적 법 체계, 셋째 아동의 권리 전략, 넷째 아동 권리 전담 기구, 다섯째 아동 영향 평가, 여섯째 아동 관련 예산 확보, 일곱째 정기적인 실태 보고, 여덟째 아동 권리 홍보, 아홉째 아동을 위한 독립적 대변인, 그리고 10번째로는 아동 안전을 위한 조치 등 이런 10가지 조건을 충족을 했을 때 아동 친화도시 인증을 해주고, 그 매년마다 이 아동 친화도시 인증된 조건을 잘 이행하고 있는가, 이런 내용들을 점검을 통해서 좀 꾸준히 진행될 수 있도록 그런 조건을 만들고 있습니다. 네, 아동 친화도시로 인증받기 요소들을 살펴보면 이 아동의 권리를 증진시키기 위한 규정과 조례가 있어야 한다는 부분이 있던데요. 네. 목포시 의회에서도 그래서 관련된 조례를 제정하셨죠? 네, 이미 2016년도에 아동 청소년 친화도시 조정을 위한 조례를 이미 제정을 했고, 제가 11대 때 들어가서 토론회를 통해서 2020년도에 전면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동 친화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목포시가 기본계획도 수립을 좀 하고, 그리고 청소년 참여도 좀 보장을 하고, 그리고 예산도 좀 반영을 하고, 전담기구도 필요하다, 이런 내용을 조례에 좀 반영을 좀 해서 전면 개정을 해서 좀 조례는 제정되어 있습니다. 네, 전면 개정하셨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네네. 무엇보다 아동의 권리가 온전하게 실현되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 인증이 목표가 아니라 이 나아가서 실제로 아동이 중심이 되는 도시를 만들어야 할 텐데요. 현재 목포시에서 이를 위해 논의가 되고 있는 내용이 따로 있을까요? 네, 방금 아나운서께서 말씀하셨듯이 인증되는 과정도 중요하지만 인증된 이후에 실천 과제가 더 중요합니다. 인증되기 위해서 10가지 조건이 있지만 10가지를 이후에 꾸준히 우리 아동들을 위해서 실천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아까 10가지 조건 중에서도 네. 전담 기구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전담 기구요? 네. 네. 아동과 관련된 친화도시를 꾸준히 이어갈 수 있는 전담 부서가 목포시에서는 있어야 되고, 그 전담 기구에 맞는 예산도 반영을 해야 되고, 뭐 이런 역할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네,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최종 인증을 위해서 목포시는 물론이고요. 또 학교 현장과 시민분들 모두의 이해와 관심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의원님께서는 이 부분 어떻게 보시나요? 네, 가장 중요한 게 우리 아동들의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잘 듣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교육 당국도 마찬가지고 우리 청소년 기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목포시도 마찬가지고 이런 아동들의 목소리를 가장 잘 듣고 이것을 정책적으로 반영하는 문제가 가장 중요합니다. 네. 일례로 작년에 청소년 배경 포럼에서 10가지 정책 제안을 좀 했습니다. 청소년 100명이 모여서 본인들이 직접 토론을 진행을 하고 토론을 통해서 제안된 내용 10가지를 목포시에 전달을 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청소년 100원 버스였습니다. 네. 근데 청소년 100원 버스를 이 정책을 받아서 작년 10월부터 청소년 100원 버스를 시행을 했죠. 그래서 청소년이 목포 시내를 어디를 다니든 시내버스 요금 100원만 내는 겁니다. 네. 그럼으로 인해서 실제로 시내버스 이용률이 57% 정도 상향이 됐고 그만큼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을 했죠. 네. 이용한 만큼 청소년들이 자기 대중교통을 이용을 해서 자기가 가고 싶은 지역은 충분히 갈 수 있다라는 것들을 반증을 했고 또 대중교통을 이용함으로 인해서 지금 목포시가 가지고 있는 버스 문제에 대한 해결책도 대안도 마련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됐습니다. 네, 앞서서 의원님께서 100원 버스 제도에 대해서 언급을 네. 해주셨는데 이 제도 외에 의원님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또는 기대하고 계시는 제도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글쎄요, 우리 청소년들이 그때 10가지 정도 제안을 했었는데 다 생각은 나지 않지만 우리 청소년 하당 장미의 거리와 관련돼서 좋은 제안을 많이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미의 거리가 봄에 5월달 정도 되면 장미꽃이 굉장히 활짝 피지만 네. 장미가 피지 않는 공간에서는 굉장히 상인들과 우리 청소년들이 어울릴 수 있는 공간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장미의 거리를 우리 청소년의 거리로 좀 명명을 좀 하고 청소년들이 그곳에서 다양하게 문화 활동을 즐길 수 있고 그리고 다양하게 체험 활동도 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 청소년들과 지역 주민들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청소년 문화 공동체 사업도 또 같이 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제안도 또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은 아직까지 목포시에서는 정책적으로 반영이 되지 않았지만 이런 부분들도 청소년과 청소년이 제안한 내용을 목포시하고 교육당국, 그 청소년 기관이 같이 노력을 해서 하면 굉장히 좋은 장미의 거리가 되지 않을까? 뭐 아동 친화도시로 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네, 의원님께서 청소년들이 얘기해준 다양한 이야기를 말씀을 하셨는데요. 작년 12월 말이었죠. 목포 YMCA 주관으로 목포 아동 청소년 친화도시 만들기 토론회가 개최됐다고 들었습니다. 네. 의원님께서도 이 자리에 함께 하셨죠? 네. 저도 발제자로 참여를 했고 이 자리에 한 40여 명의 학생과 학부모들께서 참여를 해서 열띤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이미 2019년도에 아동 청소년 친화도시 만들기 토론회를 먼저 진행을 했던 경험이 있어서 이번에는 좀 더 다른 내용으로 발제 내용을 좀 진행을 했었는데 제가 발제했던 내용은 지난 4년 동안 아동 친화도시 만들기 위한 목포시에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그리고 이후에는 어떤 과제가 있는지 이런 내용으로 발제를 했었고 또 그게 청소년 기관으로 나오신 YMCA 사무총장께서는 그렇다면 우리 청소년들이 아동 친화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청소년 기관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건지 이런 내용들을 좀 많이 들었습니다. 더불어서 YMCA 청소년 사업위원회에서 나온 우리 청소년께서도 여러 가지 얘기를 제안을 좀 해주셨어요. 가장 중요하게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청소년들이 얘기하는 제안 내용, 적극적인 내용을 좀 잘 들어주십사. 네. 이런 말씀을 좀 간곡하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하당에 있는 하당 청소년 문화센터, 그 원도심에는 청소년 문화센터 이 공간이 지금 10여 년 동안 이제 운영이 되고 하면서 많은 청소년들이 찾고 있는데 공간이 지금 너무 협소하고 뭐 청소년들이 더 다양한 문화적 욕구라든가 다양한 활동들을 할 수 있게 좀 공간을 좀 확충했으면 좋겠다. 이런 청소년 문화 활동 공간을 좀 더 확충해 주십사. 이런 제안도 좀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우리 이제 YMCA 청소년 사업위원회가 있지만 청소년 사업위원회에서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다 듣기는 좀 한계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좀 많이 들을 수 있는 그런 공간적, 시간적 이런 배려를 좀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도 좀 해주셨습니다. 네. 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무엇보다 이 토론의 주체자인 청소년들이 직접 참여했다는 네. 점이 굉장히 눈여겨볼 만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예, 참석한 청소년들은 어떤 의견들을 냈을까요? 우리 청소년 대표로 오신 이제 청소년 사업위원회 청소년 위원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사실은 그쪽에 청소년 사업위원회 포함된 청소년이 기소 발제했었는데 가장 먼저는 지금의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청소년 기관 원도심에는 청소년 문화센터하고 하당에는 하당 청소년 문화센터 두 기관밖에 없는데 네. 굉장히 공간적으로도 협소하고 많은 청소년들이 편하게 찾을 수 있는 공간이 좀 부족하다. 이런 공간을 더 확충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했었고 그리고 지금 저희 하당에 우리 청소년이 가장 많이 찾는 곳인 장미거리 쪽 네. 이런 공간들을 청소년들이 편하게 찾을 수 있는 문화와 교육의 공간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좀 했었고요. 그리고 청소년 기관에서 청소년들의 목소리에 좀 귀를 좀 많이 기울여줬으면 좋겠다. 청소년들이 굉장히 저희들이 좀 뭐 쉽게 말하기 어려운 부분들, 그 청소년 생각에서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들을 서슴없이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런 내용들을 좀 귀담아 들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네, 편안한 분위기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청소년분들이 네네. 이제 다양한 의견들을 낸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럼 궁금해지는 게 네. 현재 이제 존재하고 있는 문화센터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청소년 방과 활동을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규 수업 이후에 청소년들이 다양한 문화 활동이나 체험 활동 이런 방과 활동들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지금 문화센터고 그 문화센터에서는 이제 동아리 활동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동아리 활동도 뭐 댄스면 댄스, 뭐 드럼이면 드럼, 뭐 체험이면 체험, 막 이런 활동들을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공간이 청소년 문화센터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지역 주민들하고 교육 공동체 활동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청소년들만의 가지고 있는 재능을 지역 주민들하고 같이 나누는 행사들을 좀 하고 있고 굉장히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듣자니 이보다 먼저 아동 친화 도시로 인증을 받은 지자체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선례가 되는 곳이 있다면 어떤 곳들이 있는지 한번 이야기해 주실까요? 네, 전라남도에서는 시 단위로는 순천과 광양과 나주가 먼저 좀 시작을 했고 군 단위에서는 장흥과 고흥, 화순군에서 지금 해서 22개 시군 중에 6개가 이미 인증을 받아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보면 목포시가 좀 늦은 면이 없지 않아 있죠. 그래서 저희들이 좀 더 좀 박차를 좀 가하자, 좀 더 열심히 좀 해보자 이런 제안을 좀 이번 토론을 통해서 또 진행을 좀 했었고 2024년도에는 좀 더 이와 관련돼서 좀 더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네, 전라남도 이외에 이제 타 지역과 비교했을 때 전라남도에는 인증을 받은 지자체들이 많은 편인가요? 아니요. 평균적으로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50여 개 지방자치단체가 있고 아마 또 아동 친화도시를 인증받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목포시와 같이 이게 준비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까지 하면 한 100여 곳 정도로 있는 것으로 좀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타 지역과 비교했을 때 이 전남 지역에 부족한 부분이나 아니면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지금 인구 소멸 지역으로 전남 지역이 포함되어 있고 그만큼 우리 아동과 청소년들이 다른 지역으로 유출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만큼 우리 아동과 청소년들에 대한 각별한 관심이 더 필요할 것 같고 상대적으로 서울 경기 쪽은 우리 아동과 청소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아동 친화도시와 관련된 활발한 논의가 좀 진행되고 있고 그 기반이나 또 예산 반영이나 이런 부분들이 더 적극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의원님께서는 목포시가 아동 청소년 친화 도시가 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수립해야 할 기반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가장 중요한 것은 아동 친화 도시 조성을 위해서는 우리 목포 시민들의 인식 전환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왜 아동 친화 도시가
목포가 인증이 되고 필요한지. 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아동과 청소년들이 목포시에서 태어나고 자랐지만 이후에는 목포시를 떠나는 그런 내용들이 우리 아동과 청소년들이 잘 살 수 있는 도시를 만들어야 된다. 네. 건강하게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도시를 만들어야 된다. 이게 아동 친화 도시의 가장 기본이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부터 이 관련된 인식 전환이 제일 먼저 필요하고, 두 번째로는 행정체계, 제도적인 마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행정적인 문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교육 당국과 목포시 그리고 많은 시민사회단체가 협력해서 거버넌스를 만들고 이런 부분들을 쭉 우리 아동 친화도시 만들기 위해서 진행을 해야 될 것이고, 제도적으로는 목포시에서는 조례를 제정을 했지만 이후에는 교육 당국도 이와 관련된 내용을 협업할 수 있는 내용들을 제도적으로 만들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런 내용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양한 방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무엇보다 민관 그리고 교육기관의 협력도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의원님께서는 이 부분 어떻게 보시고 계신가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지금 돌봄 영역을 보더라도 저희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몇몇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굉장히 돌봄 교실이 부족해서 우리 아이들이 사실은 방과 후에 어디서 또 다른 교육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방과 이후에는 방치되고 학교 이후에는 갈 수 있는 곳이 없다 보니까 학원이나 이런 쪽으로 좀 내몰리고 있는 과정인데, 이런 부분들이 교육 당국만의 해결로 돼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역민과 그 지역 기관과 함께 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 지역 아동 돌봄 센터라든가 이런 센터를 만들고, 그리고 지역에 일반 돌봄 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권역별로 신도심 권역, 용해동 지구, 북한 권역 이렇게 해서 돌봄 센터 영역을 만들어서 우리 아이들이 새롭게 또 그런 역할을 찾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된다. 이런 것도 저희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아동 청소년 친화도시 조성과 관련해서 목포시 의회에서도 고민해가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와 관련해서 의정활동 계획 어떻게 그리고 계실까요? 네, 2019년도에 첫 토론회를 시작으로 저희가 조례를 전면 개정을 하면서 작년에 저희가 연구 영역을 수립을 해서 연구 영역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시기에 굉장히 좀 어려운 시기에 연구 영역을 했는데, 이게 또 유니세프에서 인증기관을 맡는 인증 조건을 약간은 또 변경을 또 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기존에 했던 연구 영역보다는 좀 더 내용을 더 풍부화해야 되기 때문에 연구 영역을 새롭게 좀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좀 예산을 좀 반영을 해야 될 것 같고, 예산 반영을 통해서 지금 유니세프 인증기관에서 요청하는 그 기준에 맞는 기본계획을 수립을 좀 해야 되겠고, 그 기본계획에 맞춰서 저희들이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조건을 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당연히 예산이 좀 반영이 돼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 두 가지 연구 영역을 준비하고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는 계속 노력을 할 것이고, 전담 기구 필요성에 대해서도 제가 매 회의 때마다 제안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지역민분들께 전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다면 전해주시죠. 네, 굉장히 어려운 세계 경제도 마찬가지고 목포시 살림도 굉장히 어렵다고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만큼 우리 서민들의 삶도 굉장히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렇지만 이럴 때일수록 희망을 버리지 마시고 2024년 우리 용해띠입니다. 용해띠인 만큼 좀 더 큰 포부를 갖고 비상할 수 있도록 항상 용기와 희망 잃지 마시고 늘 건강하십시오. 저희도 목포시의회에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더욱더 열심히 의정활동에 매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의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동 청소년을 두고 미래와 희망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만드는 일은 우리 어른들의 몫이 아닌가 싶습니다. 앞으로 목포시 의회에서도 아동 친화 도시 인증을 위해 더 많은 사람들의 생각과 지혜를 모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슈 토크는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